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116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혼합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거래 내용 분개해서 어떤 거래에 해당하는지 분석해서 정답 찾을게요. 1번. 임대차 계약을 맺고 당월분 임대료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답니다. 분개. 차변 현금이라는 자산 증가 50만 원 대변에 임대료라는 수익 증가 50만 원. 자, 거래 종류 분석합니다. 거래 금액은 50만 원인데요. 50만 원 전체가 수익에 해당합니다. 이런 거를 손익 거래라고 이름 부르더라. 됐지요? 2번. 손익 거래를 조금 왼쪽에 적을까? 공간 좀 아끼려고. 1번 분개는 손익 거래입니다. 2번 분개합니다. 단기 대여금 회수 금액 30만 원이랑 그 이자 3천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게 혼합 거래에 해당하겠네. 분개합니다. 자, 차변, 대변. 대변부터 합시다. 우리가 돈 빌려주었었습니다. 단기 대여금 기록되어 있었는데 만기가 되어서 이제 원금도 받고 이자도 받는다 이겁니다. 차변에 기록되어 있던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없어진다, 그지? 대변에 자산 감소 적어주자. 단기 대여금 자산 감소 얼마? 30만 원. 그리고 이자도 받습니다. 이자 수익 3천 원. 수익 증가. 그래서 요 두 개 합한 금액을 돈 받습니다. 뭘로? 현금으로. 자산 증가. (303000이겠네) 에이. 자, 거래 금액은 303000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 금액만 3,000원만 수익이다 이겁니다. 이런 거래를 혼합 거래라고 이름 부르더라. 그지?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지. 3, 4 확인합니다. 자, 3번 분개.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8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 증가 8만 원. 대변은 돈 나갑니다. 자산 감소 현금. 거래 금액은 8만 원인데요. 8만 원 전체가 다 비용입니다. 이런 거를 손익 거래라고 이름 부르더라. 자, 마지막 4번. 상품 4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 중 1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의미는 알겠는데 조금 문구 가다듬겠습니다. 이렇게 좀. 상품 40만 원을 매입하면서 대금 중 1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됐지요? 분개합니다. 상품 구입 거래다, 그지?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 증가 40만 원. 자산 증가가 차변에 기록된 거고 40만 원. 대변은 10만 원은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10만 원. 그리고 나머지 30만 원은 외상이랍니다.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 증가지 뭐. 차변 대변 계정 과목에서 수익과 비용이 전혀 없다 그지? 자산 부채 자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래를 교환 거래라고 이름 부르더라. 됐습니까? 열심히 분개해서 어떤 거래에 해당하는지 거래의 종류 판단해 보았습니다. 정답은 그지? 혼합 거래 찾는 문제니까 정답은 2번 되겠다. 줍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재고자산의 기말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하는 모양이네.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이런 방법들이 있더라 그지? 거기에 해당하는 거는 정답 1번 되겠지. 선입선출법. 정률법, 정액법이라는 거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이다 그지요? 그리고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거 처음 들어봤지요?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정답 찾았어. 때로는 지문에서 생소한 내용 나오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로 열심히 답 찾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거는 나중에 전산회계 1급 과정에서 공부하게 될 건데요. 정률법, 정액법과 마찬가지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해당한답니다. 이러한 방법들도 나중에 전산회계 1급에서 공부하게 되는 모양이구나. 오케이. 정답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은 1번 되겠다. 문제 3번. 다음 중 결산 재무 상태표에 표시할 수 없는 계정 과목은 무엇입니까? 임시 계정 과목은 연중에 사용할 수 있더라도 최종 재무제표에는 반영하면 안 된다 그지? 그래서 임시 계정 과목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라는 문제다 이겁니다. 제시되어 있는 계정 과목 중에서 최종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안 되는 임시 계정 과목은 무엇입니까? 인출금 되겠지 그지? 개인기업의 경우 회사 주인이 자본금을 수시로 뽑아갔다가 추가로 출자했다가 막 계속 변동합니다. 연중에 자본금 계정 과목을 건드리기 부담스럽다 보니까 인출금이라는 임시 계정 과목을 사용했다가 연말에 정식 계정 과목인 자본금으로 다시 이름 바꾸는 작업하더라 이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인출금은 최종 재무제표에 나타나면 안 되는 임시 계정 과목이더라. 정답은 2번. 문제 4번.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계산해 보세요. 취득원가, 처분시까지 기록되어 있던 감가상각 누계, 처분할 때 돈 받은 처분 금액 나와 있습니다. 분개해 보면 되겠지, 그지? 유형자산의 처분 회계 처리. 차변에 기록되어 있던 자산을 팔아먹었으니까 대변에 기록해야 되겠다, 그지? 자산의 감소. 계정 과목 이름은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라고 가정할까? 기계장치라는 유형자산이라고 기계장치를 대변에 적어서 자산 감소 기록하는 거지. 취득 원가로 1,000만 원. 차변에는 기계장치가 없어지면 그에 딸려있는 꼬리표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어진다 그지? 감가상각 누계액 적어줍니다. 얼마요? 800만 원. 자산을 팔아먹었습니다. 대변에 자산의 감소가 기록되는데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재무상태표가 표시되다 보니까 두 개의 계정 과목으로 나누어서 기록했다 이겁니다. 순액으로 따지면 얼마만큼이 1,0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뺀 200만 원이라는 장부 금액이 결국 대변에 적혀서 없어진다 이거지. 그리고 차변에 받은 돈 적습니다. 처분 금액 500만 원인데 현금으로 돈 받았다고 가정할까? 현금이라는 자산 증가로 500만 원. 장부 금액 200만 원짜리를 500만 원에 팔았으니까 기분 좋다 그지? 300만 원 이익 보았습니다. 차변 대변 분개가 완성되면 양쪽 합계가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게 만들려면 오른쪽에 기록할 수밖에 없지 그지? 얼마요? 300만 원. 그거를 수익 증가인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지. 됐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회계 처리해보았고 결론값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300만 원입니다 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 문제 5번. 개인기업인 신나라 상사의 기초자본금이 20만 원일 때 다음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당기순이익은 얼마입니까? 엄청 쉬운 문제다, 그지요? 기초자본에서 당기순이익을 더하면 기말자본이 됩니다. 이게 기본 구조인데 살을 좀 붙이자 이겁니다. 연중에 회사 주인이 자본금을 추가로 출자할 수도 있고 뭐 뽑아갈 수도 있고 그런 걸 좀 반영하자 이겁니다. 연중의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눠서 분석해 볼까? 플러스 추가 출자액 그 다음에 마이너스 돈 뽑아간 거 인출액이라고 표현할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살을 붙여서 완성할 수 있겠다. 됐습니다. 자, 기업 경영주의 소득세를 납부 좀 이상한 문구가 나왔습니다. 좀 정확한 문구로 고칠게요. 회사 주인이 개인적으로 돈 쓰려고 자본금을 뽑아갔다라는 의미로 자료 내용 나와 있는데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라면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뽑아내는 과정에서 소득세 비용이라는 비용으로 반영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소득세가 좀 애매한 문구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좀 정확한 문구로 좀 고쳐서 교재수록 하겠습니다. 회사 주인이 개인 사용 목적으로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서 돈을 뽑아갔다 이겁니다. 됐죠? 정확한 내용으로 좀 고쳐서 좀 학습 진행합시다. 자, 개인적으로 돈 뽑아간 게 있고요. 추가 출자한 거가 있고요. 기말 자본금 자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산식 완성시킬 수 있겠지. 기초 자본금 20만 원에서 출발해서 당기순이익을 이제 구해야 되는 겁니다. 당기순이익을 더할 거고 추가 출자한 거를 더합니다. 4만 원. 개인적으로 돈 뽑아간 거가 5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를 빼고 하면 기말 자본금 얼마가 나왔다고? 35만 원. 이렇게 산식 만들 수 있고 그러면 동그라미 표시한 금액 얼마가 되겠습니까? 35만 원에서 5만 원을 플러스 시키고 요거 두 개를 빼면 되겠지. 열심히 방정식 풀어보면 동그라미 표시한 당기순이익은 16만 원 계산되겠지. 됐습니다. 정답은 2번. 문제 6번. 다음 중 본오물산의 거래 내역을 설명하는 계정 과목으로 가장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찾아보세요. 가 공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세. 자산 취득 과정에서 세금, 수수료, 운송료 같은 짜잘한 지출이 생길 수 있다고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으로 봐서 차변을 자산 계정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토지라는 자산 취득 과정에서 세금 냈다고? 이거 차변을 비용 아니야. 토지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더라. 맞습니까?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본오물산 직원 급여 지급할 때 발생하는 소득세의 원천 징수액. 직원 월급 주는 과정에서 법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원천 징수한답니다. 이런 거는 우리 회사가 먹는 거 아니다, 그지? 어차피 다음 달쯤 돼서 그때 놓았던 돈을 해당 기관에다가 그 월급 받는 직원 대신해서 회사가 납부해 주어야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이고 대변에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하더라, 그지? 오케이. 원칙상 금액은 대변에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하더라.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지. 할만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회계처리 공부할 때 열심히 강조했던 포인트들 이런 것들이 출제된다 이겁니다. 엄청 중요하게 다뤘었던 주제잖아. 오케이. 2번 정답.
문제 7번.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찾아보세요. 이자 비용이지 뭐. 이자 비용은 영업 외 비용이고 나머지 세 개 항목은 전부 판관비에 해당하더라. 됐지요? 정답은 1번. 8번. 다음 중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에 대한 예시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정상적인 영업 과정,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 말한다 그지? 주된 영업 활동으로서 판매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이름 부르더라.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찾아보세요. 도소매 기업이라면 상품 계정 과목이지. 제조기업이라면 제품 계정 과목, 그리고 그 외에 뭐 원재료 계정 과목 이런 것들이 재고자산에 해당하더라. 맞습니까?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아주 쉽게 정답 찾았고 1, 2, 4번 참고로 한번 분석해 볼까? 1번. 홍보 목적 전단지 구입하는데 돈 지출했다고? 이런 거는 광고 선전비라는 비용 처리하겠지. 접대 목적으로 선물 세트를 구입했다고? 이런 거는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비용 처리하겠지. 기부 목적으로 쌀을 구입했다고? 이런 거는 기부금이라는 비용 처리하겠지. 맞습니까? 참고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문제 9번. 다음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예시이다. 각 빈칸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유형자산의 취득 이후에 지출이 생겼을 때 그 성격에 따라 둘로 나누더라, 그지? 내용 연수를, 즉 수명을 연장시킨다든가 성능을 원래보다 향상시키는 그런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이름 부르고, 뭘로 회계 처리한다고? 돈 지출한 거를 차변에 자산 처리하더라. 그와 달리 유형자산 취득 이외 지출인데 그 지출 성격을 보니까 애당초 원래 성능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단순한 수리 성격이라면 그런 거를 수익적 지출이라고 이름 부르고, 그거는 뭘로 처리한다고? 차변을 비용 처리하더라. 그지요?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고, 그 성격에 따라 이러한 지출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태풍에 파손된 유리 창문을 교체했다. 이건 뭡니까? 수익적 지출이지. 왜? 당초 성능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지출이다 이겁니다. 그지? 자본적 지출은 뭐라고? 성능을 향상시킨다던가 수명을 연장시키는 이런 성격이 자본적 지출이고, 애당초 성능으로 회복시키는 거는 수익적 지출이다 이거지. 그지? 성능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거, 이런 거는 수익적 지출이더라. 됐지? 당초 성능 회복이니까 수익적 지출이에요. 두 번째, 자동차 엔진 오일 교체, 이런 것도 수익적 지출이지. 차가 굴러가다가 엔진 오일 갈 때가 되면 잘 안 굴러간다 이겁니다. 잘 굴러가도록 원래 상태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지출인 것이지. 그래서 둘 모두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고 정답은 4번이 되겠지. 판단할 수 있겠지요? 지웁니다. 문제 10번. 다음과 같은 결합으로 이루어진 거래로 가장 옳은 것은 단골 메뉴지요. 분계 분석해보고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를 판단해보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분계. 외상 매입금 4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답니다. 자, 대변에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했었습니다. 대변에 외상 매입금 기록돼 있어. 대변에 있는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를 차변에 적어서 부채 감소 기록한다 이겁니다. 부채 감소.
금액도 적을까? 400만 원 대변 돈을 줬습니다.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 감소. 금액은 400만 원. 됐지요? 결합 요소. 차변의 부채 감소, 대변의 자산의 감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결합 관계하고 일치한다, 그지? 정답은 1번 되겠지. 정답은 찾았고요. 참고로 2, 3, 4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 한번 해봅시다. 2번 사무실 전기요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차변에 수도광열비라는 비용 증가, 금액 30만 원, 대변에 돈을 현금으로 줬습니다. 자산 감소지 뭐 30만 원. 3번 분계 거래처 대표의 자녀 결혼으로 10만 원의 화환을 보냈습니다.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 이런 거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처리하더라, 그지?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비용 증가, 금액 10만 원. 돈을 무엇으로 주었는지는 정확하게 언급이 안 돼 있다, 그지? 뭐 돈을 뭐 현금으로 주었다고 가정할까?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됐습니다. 4번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냉장고를 20만 원에 처분했다. 유형자산 처분 회계 처리다, 그지? 뭐 사실 취득원가가 얼마인지 감가상각 누구에게 얼마인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분개할 수 있지만 그냥 일단 정답은 찾았잖아. 대략적으로 그냥 순액을 가지고 단순하게 거래 한번 분석합시다. 자산이 작아지잖아. 대변의 자산 감소. 예를 들어서 냉장고니까 비품 계정항목 쓰면 되겠지. 비품 계정항목 쓰고 자산 감소이다. 그지? 취득원가 적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적으면 되는데 금액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순액으로 그냥 따져도 되겠다, 그지? 순액으로 따질 때 어쨌든 오른쪽에 자산 감소가 기록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차변에 현금 등 처분해서 받은 돈을 적습니다. 자산 증가. 그지? 금액 적고 차이 나는 금액이 있으면 유형자산 처분이익 또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하면 되는데 그냥 장부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팔았다라고 가정합시다. 뭐 그러면 결론 차변에는 자산 증가, 대변에는 자산 감소가 기록된다가 결론 되겠지.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제시되어 있는 결합관계와 일치하는 거는 1번이 되겠다 이겁니다. 쉬웁니다. 문제 11번 다음 중 계정 과목의 분류가 다른 것은 예수금, 부채, 미지급비용, 부채, 선급비용, 자산, 선수금, 부채 됐지요? 분류가 다른 것은 3번 선급비용 되겠습니다. 문제 12번 기간 경과분 이자 수익이 당기에 입금되지 않았다. 기말 결산 시 해당 내용을 회계 처리하지 않았을 때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골 메뉴다, 그지요? 사항을 파악해서 분계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결합관계 분석해서 그 영향을 파악하는 문제. 자, 기말수정 분계 해야 됩니다. 이자 수익 원래 발생주에 따라서 이자 수익 기록해야 되는데 막상 돈은 올해 입금 안 되고 내년에 입금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장부에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한다고?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을 기록하자. 수익 증가지, 그지?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은 중요하지 않잖아. 동그라미 표시합니다. 그리고 차변은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 증가로 기록하는 거지. 그지? 이런 거를 수익의 발생이라고 이름 부르더라. 이러한 기말수용 분괴를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됐다 이겁니다. 깜빡 이런 분괴가 누락되었다. 그러면 영향이 어떻게 될지 파악해 보자. 자, 자산이 증가해야 되는데 증가 안 했습니다. 자산이 작아지는 거지. 수익이 증가해야 되는데 증가 안 했습니다. 수익이 작아지는 거지. 자, 이제 당기 순이익의 영향을 파악하자. 비용은 등장한 적이 없고 수익은 작아졌어. 그러면 수익 빼기 비용인 당기 순이익은 작아질 수밖에 없지, 그지? 당기 순이익은 작아진다. 자, 기초 자본 플러스 당기 순이익은 기말 자본이라는 관계가 있다 보니까 당기 순이익이 작아지면 기말 자본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지? 오케이, 자본도 작아지네. 됐습니다. 영향을 분석해 봤고 마지막으로 검산해 보자고 했습니다. 재무상태표 요소로 자산, 부채, 자본이 있을 때 자산이 작아졌어. 부채는 등장한 적이 없어. 그러면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 똑같으려면은 자본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지? 오케이, 자산이 작아지고 자본이 작아진다라는 분석이 맞구나라는 거 최종 확인할 수 있다. 됐습니다. 열심히 분석해 봤고 이러한 영향 으로 옳은 거를 찾아보자입니다. 자산이 작아집니다. 맞지, 그지? 정답은 1번. 부채는 등장한 적이 없어. 수익은 작아지는데 커진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비용은 등장한 적이 없어.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할만하지요? 다시 한번 강조. 상황을 파악해서 누락된 분괴를 분석합니다. 그 누락됨에 따라서 결합관계를 가지고 그 영향을 파악하고 당기순이익 영향 그리고 자본 영향을 쭉쭉쭉 연결시키자. 그래서 최종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다. 아시겠지요? 지웁니다. 문제 13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순매출액 계산해 보세요. 당기 상품 매출액, 총 매출액 말하는 모양이네. 30만 원인데 상품 매출과 관련된 부대 비용이 5천 원 들었습니다. 상품 매출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운송료가 들었다 이겁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별도 비용 처리한다, 그지? 이거는 판관비로 처리하는 부분. 상품 매출에 대해서 환입이 생겼습니다. 상품 팔았는데 불량이 있어서 다시 반품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총 매출액에서 이 부분을 차감해야지 정확한 순매출액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순매출액은 30만 원에서 만 원 뺀 29만 원 되겠다. 아시겠죠?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 상품 판매 과정에서 짜잘한 지출이 생겼을 때 이거를 판관비에 해당하는 별도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야. 너 그거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니를 물어보고 싶었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29만 원 1번 되겠다. 문제 14번. 다음의 내용에 설명하는 계정 과목으로 올바른 거 찾아보세요. 기간이 경과되어 보험료, 이자, 임차료 등의 비용이 발생했는데 약정된 지급일이 되지 않아서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 예를 들어서 이자 생각해 봅시다. 은행에서 돈 빌렸습니다. 이자 줘야 될 겁니다. 근데 이자 주는 날짜가 내년도 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장부는 철저하게 발생주에 따라서 회계 처리한다, 그지?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 증가 기록합니다. 그리고 대변은 어떻게?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 증가로 기록하는 것이지. 맞습니까? 이런 거를 기말수용 분기에서 비용의 발생이라고 이름 부르더라. 이때 사용하는 대변, 부채 계정 과목 이름 뭐라고? 미지급 비용. 정답은 3번 되겠지. 문제 15번. 다음 자료 이용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단골 메뉴다, 그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세 가지 구성 요소다. 현금, 요금을 예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고 다시 현금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화, 지폐동전 말합니다. 그리고 통화 대용증권 언제든지 가까운 은행 가서 돈 바꿀 수 있는 거를 말하고 제일 대표적인 예가 자기압수표 되겠다 그지? 뭐 그런 것들이 통화 대용증권 열심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구성요소 분석해 봤고 자 보통 예금, 당좌예금 요 둘은 요금을 예금이다 그지? 오케이 120만 원 1년 만기 정기예금 금융상품인데 1년 만기랍니다. 자 현금성 자산 의미는 뭐라고? 금융상품 또는 국채, 공채, 회사채와 같은 채무증권, 그지? 금융상품 또는 채무증권 중에서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거가 현금성 자산입니다. 금융상품이긴 한데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라는 언급이 전혀 없잖아. 그럼 이거는 금융상품은 금융상품인데 단기 금융상품입니다 라고 분석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오케이. 단기 매매증권, 단기 매매증권 그대로 제시돼 있잖아. 요 구성 요소에 없다.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별도 항목이네.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거는 올 이 두 가지 항목이고 요 두 개 합하면 120만 원이 된다가 결론. 답 찾을 수 있겠지요? 정답은 1번. 지금까지 제116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좋습니다.